설사 같은 거는 뭐 얼마나 생기고 어떻게 조치를 보통 하나요?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항암제마다 다르다. 설사를 유발하는 항암제가 있죠. 대표적으로 이리노테칸이라는 약인데 실제로 그 약을 맞으면 설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드립니다. 네. 실제로. 그렇죠. 근데 이제 설사를 얼마나 해야지 병원에 와야 되느냐. 사실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저는 보통 하루에 한 3번 정도 설사를 이상을 하면 병원에 오셔서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구체적으로 얘기하면.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설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탈수입니다. 탈수. 그러니까 설사를 하면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도 아프고 그러니까 잘 못 먹는데 물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탈수가 심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빨리 오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죠. 3번? 저는 3번은 좀 참으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3번 이상. 3번 정도 가지고 오시면 뭐 이거 갖고 오셨냐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.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설사를 하면 일정 탈수되기 전에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건 확실히 맞죠. 횟수는 3-4번이라도 사실은 탈수될 정도로 양이 아주 양이 많고 많으면. 뭐 이러면 와야 되는 거고, 근데 찔끔찔끔 3번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런 거겠죠. 그래서 어쨌든 깔아앉는다거나 이런 주관적인 어떤 증상이 동반될 정도의 설사 이런 게 있으면은 조치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. 혹시 그 예방약 뭐 쓰는 거 말고도 뭐 우리가 설사하면은 더 조심해야 될 거 있나요? 뭐 음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 관련돼서는 할 얘기 있나요? 뭐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겠고 네.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 드시고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. 그렇죠. 패스트푸드나 이 기름기 많은 음식들 이런 어려워. 거는 좀 설사를 더 유도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소화가 좀 덜 되는 음식들도 문제가 될 것 같고. 그래서 어쨌든 설사 양이 많을 때는 입원해서 금식시키잖아요. 장을 쉬게 해준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음식 양을 많이 먹으면 안 되죠. 탈수가 안 될 정도의 어떤 수분 섭취나 흡수 잘 되는 걸 먹어야지. 내가 설사를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. 이런 보양식으로 막 고기 더 먹어야 되겠다. 아니 근데 그런 이러면 것보다 안 입맛이 되겠죠. 떨어지니까 못 먹죠. 그렇죠. 배도 아프고. 근데 어쨌든 그렇게 조치가 그렇게 가야 되는 그렇죠. 게 맞지 않나 맞아요. 싶습니다. 약간 항암 치료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좀 구역감도 있고 입맛도 없으니까 좀 강한 맛을 찾지 않나요?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인 약간 좀 매운 거 그냥 그거라도 드시는 게 좋으니까. 근데 또 그렇게 매우면 또 설사할 수도 그렇죠. 있으니까 네. 적당히 조심해서. 항암 치료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장을 자른 수술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그렇죠. 네. 아니면 복막내 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하여튼 다양한 아니면 장의 방사선 치료를 했던 사람을 또 추가로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장에 다양한 데미지가 있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항암제가 많이 유발하지는 않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추가적인 유도가 될 수 있잖아요. 좀 더 많이 생기는 환자군이 실제로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암제에 실제로, 의한 예, 설사와 장염이 생겨서 되는 설사는 사실은 이렇게 감별하기 환자들은 어렵고 빨리 와서 사실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것은 일정 이상의 설사가 있으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제 유발인지 다른 원인인지 감별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죠? 오케이.